자, 그럼 이번엔 정치의 맥락과 그 이면을 짚어주실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리포트 보신 대로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면담에서 이 김 여사 관련된 행보 관련해서 입장을 전원 형식으로 밝혔는데, 장가 기자, 이 리포트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집사람도 많이 힘들어한다. 활동 지금 대외 활동 많이 줄였는데 더 자제하겠다. 최대한 공개 행보도 좀 자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 대통령실이 김 여사 관련 추가 입장을 내겠다 이런 방안도 좀 검토 중이라고 해요. 어떤 내용인가요? 말씀하셨듯이 추가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영부인의 일정이라든지 이 행사 기획 등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제2부속실이 11월 초쯤이면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마포대교 방문 같은 단독 공개 행보는 최대한 앞으로 더 자제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비공개로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한동훈 대표가 원했던 국민의 이 눈높이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현재도 활동을 많이 줄였다라고 한 데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측근에다가 이거는 요구를 수용한 게 아니다라면서 한동훈 대표가 원한 건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인데 윤 대통령이 줄였다라고 한 건 중단은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어제부터 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측 면담 발언 내용들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나온 얘기들은 사실 전부 이 두 사람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전언들인데, 근데 어제 부인들이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심상치가 않죠. 자, 먼저 윤 대통령부터 목소리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홍보사에서 그때 안녕하세요. 오래전에 20한 몇 년 전에 부산에 근무도 했고, 그래서 또 떠나고 나서도 또 많이 고단하시고 그럴 텐데 이렇게 또 먼 길 오셔서 또 저희 법무사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자, 이 윤 대통령이 어제 이 부산 금정구 법어사 졸로 갔는데 재보궐선거 승리한 이후에요. 자, 영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대화들을 사찰 관계자들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윤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네. 단순히 절에 가서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 현재 이 최근 현안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좀 봐야 됩니까? 돌 던져서 맞고 가겠다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뭔가 이제까지 의혹에 대해서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잘못한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공격하면 그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럼 돌 던지면 맞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감수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의혹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야당에서 이런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동일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있어서도 특검이 됐건 탄핵이 됐건 그건 상관치 않고 이제까지 했던 나의 국정 기조,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좀 자제는 하겠지만 네. 아니 영부인이 밖에 나가서 공개 활동하는데 뭔 문제가 있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민심이 어떤지, 또 여론의 어떤 결과 수치,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찬성하는 여론이 60%가 넘잖아요. 그럼 이건 단지 수치에 불과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은 잘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지, 지금 돌 맞고 가겠다는 그런 취지로밖에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나는 변화하지 않고 혁신하지 않고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그대로 가겠다, 이런 취지로 들리기 때문에 네. 저걸 듣는 친한계랄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죠. 그렇군요. 자, 김상일 부대변인, 일단 한 대표는 이 관련해서 김 여사 관련해서 이 측근 그룹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한남동 라인 8명 실명을 조목조목 해서 윤 대통령한테 보여주면서 좀 네. 문제성이 있는 것 같다, 정리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것 같은데, 네. 자, 구체적인 사례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걸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네, 얘기를 구체적인 거 해봐라.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지금 검사로 보는 건가요? 정치인 한동훈이잖아요. 그러면 민심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심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오해였으면 오해를 풀 책임도 대통령실에 있는 거죠. 근데 마치 그것을 비난하는 내지는 그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민심이 있는데 민심을 따라가겠다 하면서 돌을 던져도 맞겠다? 그러면 민심이 돌이라는 거잖아요. 국민이 돌을 던진다는 거잖아요. 아, 국민이 왜 돌을 던지고 민심이 왜 돌입니까? 예? 민심은 잘하면 박수를 쳐줘요. 근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돌로 표현한다? 그건 국민을 무시하는 걸 넘어서 비난하는 수준까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구체적으로 생각이 설명해 들고요. 달라는 답변이 어떻게 보면 거절이자 그 이상의 그 이상이죠, 지금. 그리고 마치 본인은 순교자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순교라는 건 뭐예요? 교리를 따르든 아니면 뭔가 정의를 따르든 고난이 있지만 그걸 따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민심을 따르기 위해서, 민심에 순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죠. 한동훈 대표는 민심을 보고 가겠다고 하고 저 어려운 일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그거를 힘을 가진 사람이 무시하면서 민심은 무시하고 여사만 보고 가겠다. 여사에게 순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을 거기에다가 끌어들인다. 이거는 저는 이 상황은 완전 언어도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면담 후에 브리핑 없이 곧장 귀가를 했던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활동을 재개했고 활동 장소가 재보궐선거 승리 이끈 인천 강화였습니다. 거기에 가서 조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당의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예, 들으신 대로입니다. 민심만 보고 가겠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고 한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자, 김상일 네. 대변인 말고 김광삼 변호사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어떤 게 좀 연상이 되긴 하거든요. 일단 국민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잖아요. 네. 대통령은 그 민심을 무시하잖아요. 아, 그건 아니다, 의혹이다, 증거를 가져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긴 한데 법과 정치를 좀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재판 수사는 증거가 있어야죠. 그러면 정치에 있어서 증거를 가져와라, 증거를 대라. 그럼 이거 수사에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의혹이랄지 그런 것들은 규칙 사유가 지금 김건희 여사는 이제 대통령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심이 이렇게 나빠졌겠어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빠진 거잖아요. 그럼 그 민심의 흐름을 잇고 거기에 대한 선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민심이 이렇게 나빠진 거에 대해서는 증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증거. 근데 이건 수사도 아니고 재판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대통령과 회동을 하면서 대통령의 생각이 뭔지를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독대를 하고 이 얘기 해봤자 이건 벽에다 대고 이 얘기하는 것도 같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저희 일종의 아주 헤어지는 건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과 뭔가 같이 논의해서 뭔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임계점이 이미 지났다. 그러면 민심에 의해서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됩니까? 그럼 민심이 특검에서도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60% 이상 지지하잖아요. 그리고 여지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민심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심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길을 가겠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더 만나자랄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 특검이랄지 여러 가지 민심과 관련된 정책이랄지 이런 거에 집중을 하면서 아마 대통령실을 좀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한동훈 대표가 한 발 더 나아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젯밤 친한계 의원들 수명과 예정에도 없던 이 번개 회동을 가졌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윤 대통령과 면담 내용도 공유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지금 그 사이에서 흘러나왔는지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모임은 대표님이 주재하신 게 맞나요? 우리 의원들끼리 그냥 자발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면담 얘기 좀 하고 그 당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 정도였었어요. 다양한 얘기들 했어요. 대표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나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그건 당의 총의를 모셔야 될 문제죠. 네, 이렇게 친한계 인사들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좀 말을 아끼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는데 번개 만찬, 번개 회동이라고 하는데 장관 기자, 이 모임은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던 건가요? 한동훈 대표가 제안해서 열린 즉석 회동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약 1시간 30분가량 여의도 모처에서 만찬이 진행이 됐는데요. 원내에서는 고동진, 김혜지, 김형동, 조경태, 주진우 의원 등 21명이 그리고 원외에서는 김종혁 최고위원 이렇게 22명이 함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직접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고요. 조경태 의원은 만찬 후 기자들에게 현재 상황을 좀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라는 정도로 말을 좀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 나온 한 보도에 따르면 네. 어제 만찬은 사실 추경호 의원의 성토장이 됐다고 합니다. 자, 한 참석자가 이 한동훈 대표가 홀대를 받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원내대표는 용산에만 충성한다는 등 이런 성토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대부분 의원들이 문제를 좀 제기하는 형식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 그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이후에 한동훈 대표는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곧장 귀가했고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만찬, 오후 저녁 만찬 한 다음에 추경 원내대표를 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방금 장가 기자가 전한 것처럼 얘기가 나왔다는 건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어제 또 친한계 의원들과 만났다는 것. 어떻게 보면 여권이 원팀이 아니라 투팀으로 좀 갈라지고 있다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원팀 투팀으로 얘기하는 건 너무 일반화의 오류인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여권에서 성공을 위해서는 양쪽 다 뭐 살 수 있는 길을 가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런 걸 모색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 대통령은 이번 임기 끝나면 가시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또 출마를 하시지 않잖아요. 선거가 네. 없잖아요. 근데 당은 계속 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계속 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조금 쇄신을 해가지고 당의 힘을 좀 실어주시고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요청을 한 건데 그거를 대통령은 이거 뭐 지금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라고 문제 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러면 당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또 돌파를 해야 되잖아요.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네. 그러기 위해서 그거를 의논하기 위해서 계속 모임을 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어제 한동훈 대표는 제가 볼 때는 한 하루 이틀 칩거를 하는 게 더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이게 바로 그냥 무대에서 들어가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관중들이 되게 허탈해요. 박수를 쳐주려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걸 충분히 이렇게 무대에 서가지고 쫙 박수를 받고 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제의 대통령실의 잘못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쭉 있었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이 있었으면 그걸 갖다 쭉 이렇게 끌어올리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저는 조금 생각을 더 해요. 주변에 경청을 하면서요. 네. 칩거를 하고 네. 좀 이렇게 어떻게 움직일지 기대감을 증폭시키면서 했어야 되는데 바로 힘을 과시하듯이 힘으로 싸우겠다는 식이 나왔잖아요. 성급했다. 저는 그거는 조금 전략 미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이 이렇게 한동훈 대표에게 좀 힘을 실어줘야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구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관전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조금
멈칫한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도 정치 경험이 뭐 민심을 따라가려는 의지는 좋지만 어떤 기법이나 전략이나 전술에서는 조금 더 주변하고 많이 의논하고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에 결단은 과감하게 뭐 이런 걸 조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윤광석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친윤, 친한 이 뭐랄까요 새 과시가 두 군데가 좀 충돌한 것 같다. 뭐 전면전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어제 이 친한계 의원들 만남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말씀하기 전에 제가 칩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이제 저는 칩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칩거를 할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바로 나왔어야 되는 게 그렇죠. 맞다. 만약에 이게 2, 3일 칩거를 해버리면 기대감이 엄청나게 증폭되죠. 근데 기대감이 증폭되면 뭔가 대통령에 대한 썸 펀치를 가격해야 하거든요. 크게. 근데 이제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3대 관련된 요구사항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걸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 칩거에 때 나왔는데 별거 아니면은 에헤이 뭐 별거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심을 많이 했을 거기 때문에 뭐 우리 김사람 평론가 말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좀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그런 뭐 세력화 모임이 근데 좀 어제 옳다. 세력화는 불가피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 불러서 저녁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번개만천했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친한계 모아서 의견을 들어야죠. 대통령이 제안에 대해서 뭐 이런 제안 거절한 거나 똑같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 자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독단적으로 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의견을 듣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추경호 대표 원내대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예. 이분이 지금 난세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에 정말 대통령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 할 정도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원내대표잖아요. 대통령실과 중계를 잘해야 하거든요. 아무리 친윤이다 할지라도 굉장히 그걸 잘 조합을 하고 대통령도 설득하고 한동훈 대표도 설득해서 뭔가를 좋은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대통령 입장만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자, 한동훈 대표 빼고 뭐 만찬을 한다라 할지 그러면 대통령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동훈 대표 참석시키도록 해서 의견도 듣고 해야지 국민의 눈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야죠. 대통령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무능한 원내대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시국에 맞는 원내대표를 저는 사퇴를 시키고 중립적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다시 원내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원내대표 역할이 가장 중요한 때인데 원내대표가 마치 대통령의 어떤 뭐 신부름꾼 같은 역할만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 중한 시기에 원내대표의 어떤 무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김광석 변호사님 의견 말씀을 들어봤고요. 좀 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칩보를 하고 어떤 여론을 모아야 된다는 이유는 한동훈 대표는 앞으로 행보가 굉장히 어려워요. 2년 반이라는 임기가 남아있는 대통령입니다. 원내대표, 국회의원 다 법이 정한 임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대표는 당 규에 의해서, 당원 당규에 의해서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임기가 법에 정한 사람들보다는 불안정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2년 반 남은 대통령하고 대통령을 견인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민심과 그 민심으로 또 임기가 3년이나 남아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오히려 대통령에게 얻을 게 많은 국회의원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심이나 당심이 모여진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설득이 될까요? 저 20, 30명 가지고 교섭단체 만들어서 신당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겠지만 예. 그 방식으로 본인이 앞으로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선거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되는 거는 당 내의 당원들의 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일종의 재신임인 거죠. 네. 재심에 준하는 당심을 다시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설득을 하는 작업, 내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이 저는 우선한다고 보기 때문에 안 그러면 대통령의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두 분의 엇갈리는 어제 친한계 모임의 엇갈리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고요.
어쨌든 이 여권의 이런 상황들, 뭐 여당 일각에서는 뭐 심리적 분당 상태가 가속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장가희 기자, 여러 가지 뒷말이 그 면담 이후에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선 이 여권 인사들이 많은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이 회담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불만들을 제기를 했는데, 첫째는 한동훈 대표가 술 대신 제로 콜라를 마신다고 해서 이 차담회에 제로 콜라를 내놓는 건 좀 한동훈 홀대론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료를 놨는데도 네, 그런 그래도 의견이 뭐 나오는군요. 날씨가 추우니까 뭐 차를 놓을 수도 있는데 굳이 제로 콜라를 거기에 놓는 거는 좀 홀대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제로 콜라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당초 4시 30분으로 알려졌던 회담이 24분 정도 밀렸죠. 근데 이날 날씨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예. 최저가 10도고 최고가 19도였어요. 쌀쌀했군요.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밖에서 20분을 서서 기다리기에는 사실 조금 쌀쌀한 날씨였거든요. 그런데 이 역시 한 대표 홀대론에 좀 힘을 싣는 그런 방증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이 셋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이 자리 배치가 도마 위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 검사와 뭐 피의자의 구도냐, 아니면 이게 지금 면접 자리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 원탁을 요청을 했지만 대통령실이 거절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또 대통령실에서는 여당 대표가 대통령 만나는데 원형 테이블 요청하는 거 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 본다라는 이런 언급도 대통령실에서 있었다라는 보도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배려한 측면도 있고 뭐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텐데, 이런 말이 흘러나오니까 추후에는 이 여당 대표 대통령이 독대가 다 자리 한번 다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좀 의구심도 들긴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이 국회에서 증언을 쏟아내면서 파장을 더욱 계속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명태균 씨는 이 강혜경 씨 증언이 이어지자요, 이 반박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또 내놨습니다.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씨는 어차피 나가게 되면 그 발언하는 것이 위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처럼 하는 걸 주장하면 걔는 무조건 위증죄예요. 법사위에 나가면 나가는 거 그대로 해갖고 우리가 그냥 위증죄를 고발하면 돼요.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가 이제 명태균 대표를 봤을 때 조상의 공덕으로 이제 태어난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첫 대면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약간의 영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위증죄로 고발을 하시면 저는 위증을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맞고발할 겁니다. 네, 보시는 화면과 같은 내용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어제 국회 증인이 나선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영적 대화를 많이 나눈다, 이런 대화가 오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장 기자? 지금 저 텔레그램에 나오는 거는 공개된 화면에 표시된 날짜가 우선 4월 6일이죠. 4월 10일 총선을 앞둔 시점으로 추정이 되고요. 제목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국사를 논의한다는 소문이고,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김건희 여사가 천공 스승과는 이제 거리를 두고 명태균과 국사를 논의한다. 이게 지라시가 오갔다는 내용인 거죠? 이게? 네, 명태균은 이준석 전 대표도 사주를 벌어 창원을 찾아갈 만큼 입소문이 난 인물로 확인이 되는데, 과거 이 창원 일대 공중전화부 번호 부책을 만드는 사업을 하다가 명태균이 사주를 보는 무속인으로 전환을 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으려 했던 그 이유는 명태균의 조언 때문이라고 전해지며, 명태균은 김건희 여사에게 점사비를 받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신뢰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에 명태균 씨는 그 텔레그램 답변에 세상에 천벌받을 사람이 많네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명태균 씨는 이 대화 화면을 어제 공개를 하면서 국정감사에서 위증은 처벌된다라고 자신의 SNS에 적었는데요. 그 이유는 강혜경 씨가 국감의 증인으로 나와서 명태균 씨가 엘리자베스 여왕 사망 당시 꿈자리가 좀 사납다라고 김건희 여사에게 말을 해서 윤 대통령의 조문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명태균 씨가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 어제 SNS에 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 뭐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이 명태균 씨
뭐 메시지 올린 거, 이 의도는 뭡니까? 아니 의도 자체를 보면 이제 강혜경 씨가 이제 국감에 나가서 허위로 증언을 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의 더 후폭풍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눈 날짜가 이 얘기를 나눌 날짜가 올해 4월 6일이거든요. 네. 4월 10일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경선 이후에는 서로 어떠한 접촉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총선 직전까지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계속 이렇게 텔레그램을 주고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한 것이 되고 이거 자체도 김건희 여사가 과연 여기서 끝났을까? 명태균 씨하고도 계속적으로 통화를 나눴을 뭔가 연락을 하고 접촉했을 가능성이 예. 크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 자체의 어떤 영향이 강혜경 씨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한테 오히려 직접적인 네. 영향을 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 대통령실도 이번에 한동훈 대표 이 얘기할 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달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접촉을 했고 그 이후에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텔레그램으로 드러난 거죠. 자, 김장일 부대변인 네. 아마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하고 면담에서 네. 나는 명시를 단호히 잘라냈지만 집사람은 명시를 달래서 선거를 좀 좋게 치르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덧붙였다고 하는데 네. 자, 명태균 씨의 이 상황이 오히려 이 강혜경 씨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네. 김건희 여사한테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말씀도 김건희 여사한테 제가 볼 때는 안 좋아요. 어쨌든 달래기 위해서 했다는 건 또 계속 관계를 했다는 걸 또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달래기 위해서 한 것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달래기 위해서 했다라는 내용을 국민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제보 올 때 공천을 대가로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씀으로 이 공천 거래가 있었네라는 심증을 더 강화하게 되는 효과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말도 저는 잘못하셨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저걸 올린 것도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영적 그 대화 얘기가 나오니까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자기가 이 상황 전체를 주도해 가면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자기 주도권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올린 것 같아요. 근데 명태균 씨가 좀 법을 잘 모르고 강혜경 씨한테 협박이 되지도 않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위증죄 고발은 국회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고발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위증이 안 됐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위한 거짓말은 위증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네. 거짓말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좀 선무당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고 그 선무당 같은 정치꾼에게 온 나라와 대통령과 영부인이 휘둘리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한심하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 이슈는 정말 끊이지가 않는데 들어온 대로 내일도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